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는 누가 지금 누구 보고 지금 뭐 여기 사기를 친다라는 겁니까? 이런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닙니까?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기 집단이라고 본인은 촉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 중에서, 정치적으로 한 말 중에서 본인이 지킨 게 많은지 아니면 어긴 게 많은지, 저는 지키지 않으신 게 더 많다고 봅니다. 누가 누구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이재명 대표가 이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아닌 사기 집단이 하는 겁니다. 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하자 한 비대위원장은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이 정치적으로 한 이야기 가운데 지키지 않은 게 더 많지 않을까요? 지금 누가 누구더러 사기꾼이라 하는 겁니까? 이런 설전이 오고 가고 있는 건데, 글쎄요, 우리 송영윤 변호사께서는 이 사기라는 두 글자를 두고 핑퐁을 치고 있는 두 사람의 설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퇴원을 하면서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자고 하셨는데, 그랬죠. 정작 본인은 저렇게 과격한 언어, 날선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계세요. 허허. 본인이 먼저 말했던 것부터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용한 그런 과격한 표현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정치인이 공약을 말하면서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고 특히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말하지 않는 것, 그거야말로 사기라고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출생 기본소득을 주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일문일답을 여러 개 받았는데 끝까지 출생 기본소득을 얼마를 주는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를 주겠다는 건지. 예. 근데 얼마를 주는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게요. 그 얼마를 주는지를 말하는 순간 그러면 재원은 얼마나 드느냐, 이 질문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와요. 지난번 대선 때 뭐 1인당 국민소득 기본소득 100만 원씩 주자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100만 원씩 주면은 1년에 51조 원이 듭니다. 그 돈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사기라는 비판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부터 말의 무게중심을 너무 높이지 마시고 정말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전략은 명확합니다. 한 놈만 때리자. 뭐 이런 전략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연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요 한 사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주말을 지나면서도 그랬고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 오늘도 그랬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금요일 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역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자연스레 나왔습니다. 먼저 보시죠. 하세요. 이렇게 제가 제한 없이 말씀을 나누는 게 꺾여버릴 만한 리스크도 크죠. 말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당이 뭘 하려는지가 조금 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저는 이걸로 평가받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사에 출근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 브리핑을 하잖아요. 소위 백브리핑이라고 하는데 전날 브리핑이 금요일 날 한 20분 정도 있었답니다. 굉장히 백브리핑 치고는 굉장히 길게 한 거죠.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행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어지는 이 영상을 보시면 느낌이 팍 오실 겁니다. 보시죠. 재판 지연 의혹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대표님께 곤란한 질문은 따로 없었어요? 그 걱정했는데 다행히 없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질문 없었을까요? 자, 고맙습니다. 전당원 대표 실무진 착수한 거면 어쨌든 이제 지도부랑 의총도 남아 있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네,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감사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요. 그분은 그러더라도 저는 안 그러기로 했습니다.
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겠지요.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백브리핑을 이렇게 한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요일을 정해서 그것도 장소는 외부가 아니라 여의도 국회 경내로 국한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모든 기자가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소수 정예로 우리가 풀 형식의 취재라고 하는데 몇 명의 기자만 온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국회 경내에서 백브리핑을 하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설명인데, 글쎄요,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국민소통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하실 말씀이 있으실 듯하네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어 스태핑을 기자들의 질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응하겠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려 했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대담으로 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저렇게 기자들이 어떤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피하지 않고 그런 모습 좋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도 본 받아가지고 같이 정치 발전을 하는 입장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청와대에서 나오셔서 용산으로 가셨습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하시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기자들의 질문에 피하지 마시고 뭐 참모들 뒤에 숨지 마시고 기자회견에 당당히 좀 자주 응해서 국민과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은 한 놈만 때리자, 뭐 이런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서도 이 사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했고, 브리핑 방식을 두고도 이재명 대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겨냥을 했고, 이번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흉기로 이 목 부위에 공격을 당했고, 국민의힘 소속의 배현진 의원은 저 중학생으로부터 그 둔기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난주 금요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치료를 받고 한숨을 돌리고 생각해 보니 안전송파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걸 잘 하고 있었느냐라는 반성이 되더라고요. 문명사회에서 테러를 대하는 정치의 자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방식이 있고요, 배현진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정치 장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음모론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손가락질하기에는 이재명 대표 사건보다 우리 배현진 의원이 당한 사건이 훨씬 더 용이한 사건입니다. 정치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배현진 의원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시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테러에 대처하는 정치의 자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방식이 있고요, 배현진 의원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정치 장사를 위해서 음모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현진 의원은 달랐습니다. 음모론을 택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정옥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저 두 분의 대응은 세 가지가 좀 다르다 봐요. 그래요? 첫째인데 이재명 대표는요, 직권남용 혐의에 유사하게 뭐 수사는 해봐야 되지만 고발됐죠. 네. 헬기를 이용해서 서울대병원으로 부산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떠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배현진 의원은 순천향병원 가장 가까운 데 치료한, 이게 첫째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대표는 그 당무에 복귀하면서 뭘 했어요? 정권이 법과 펜과 칼로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다, 아이고야. 이런 게 정오 발을 쏟아냈죠. 예. 배현진은 그게 없었잖아요. 이게 두 번째 달라요. 예. 마지막에 가장 다른 게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이 음모론 자꾸 제기합니다. 어허. 처음에 총리실을 고발하더니 이제 경찰이 뭐 배우를 수사하고 축소했다더니 이제 국정원이 동원돼서 국정원까지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증거를 내야지. 왜 자꾸 이게 가짜뉴스 음모론만 낼 게 아니고 증거를 내나 보세요. 배우가 누군지, 예. 그다음에 국정원이나 경찰이 뭘 이게 축소했는지, 은폐했는지, 예. 저는 증거도 없이 계속 이 음모론만 제기하는 거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이 세 가지 점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의 행보는 어쨌든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맞춰져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